세월이 얼굴을 바꾸지만 태도는 품격을 남긴다.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보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나이 들었구나. 눈가의 주름, 손등의 세월, 어느새 달라진 목소리와 걸음걸이까지. 세월은 참 정직하죠. 좋은 일도 아픈 일도 모두 얼굴에 남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고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장품 때문도 돈 때문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얼굴을 만든 겁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잘 살아온 걸까? 이 나이에 뭘 더 할 수 있을까? 하지만요, 진짜 인생은 나이 들면서 완성되는 법이에요. 우리는 젊을 때보다 훨씬 많은 걸 잃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이제는 알죠. 이제는 보이는 것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그리고 진짜 귀티는 꾸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살아온 태도에서 피어난다는 걸요. 한번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길에서 어떤 분을 스치듯 봤는데 그 얼굴이 참 편안하고 따뜻해서 한동안 기억에 남았던 적 말이죠. 그분은 특별히 멋을 낸 것도 비싼 옷을 입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얼굴에 품이 있었어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서 이상할 만큼 편안한 고요함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바로 태도의 빛, 귀티의 정체입니다. 진짜 귀티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잖아. 그 한마디 속엔 수많은 고비와 아픔이 녹아 있습니다. 세상에게 이기지 못했을 때도 있었지만 그들은 미소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미소가 얼굴의 주름을 바꿔놓았어요. 더 이상 피곤한 주름이 아니라 이해와 품격의 주름이 된 거죠.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젊음과 외모, 성공과 물질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귀티는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삶의 태도, 그리고 마음의 방향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한결같이 따뜻한 사람,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남의 잘됨을 진심으로 축하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이 들어도 참 곱습니다. 이제 우리는 젊음의 경쟁이 아니라 품격의 완성을 향해 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7가지 태도는 세월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귀티를 지켜주는 삶의 비밀입니다. 그건 화려하지 않지만 볼수록 깊고 은은한 향처럼 남는 태도들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해본 적 있나요? 나도 저분처럼 나이 들고 싶다. 그 마음이 바로 이 영상을 들을 이유입니다. 귀티 있는 사람은 젊을 때부터 고상했던 게 아니라 삶을 고요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들은 말보다 표정으로, 꾸밈보다 눈빛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태도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오늘부터 7가지 태도를 함께 나눌 거예요. 그건 거창한 비법이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말, 눈빛, 마음가짐에서 시작되는 조용한 혁명입니다. 귀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꺼내는 사람과 묻어두는 사람의 차이일 뿐입니다. 세월이 얼굴을 바꾸지만 태도는 품격을 남깁니다. 지금부터 그 품격의 비밀을 하나씩 함께 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 급하지 않음의 품격. 우리는 젊을 때부터 늘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이 키우고, 일하고, 사람 챙기고, 돈 걱정하며 하루라도 멈추면 세상이 나를 버릴 것 같았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렇게 바쁘게 달려온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남는 건 피로와 허무함 뿐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좀 멈춰도 괜찮은데 몸은 멈춰도 마음은 여전히 쫓기고 있죠. 오늘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게 바로 여유를 잃어버린 세월의 습관입니다. 65세 김은자 씨는 평생을 부지런함으로 살았습니다.
늘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하고 가족 식탁을 차리고 하루를 계획표로 채우며 살아왔죠. 하지만 은퇴 후 어느 날 갑자기 이유 모를 허무감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날부터 은자 씨는 아침에 눈을 떠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손은 놀라서 불안하고 마음은 허전해서 울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은자야, 이젠 일하지 말고 하루를 느껴봐. 커피 한 잔 마시며 햇살을 보는 것도 일이야. 그 말에 은자 씨는 멈춰섰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놀랍게도 그 10분이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 품격 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건 바로 급하지 않음입니다. 그들은 모든 일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말도, 판단도, 감정도 천천히 합니다. 그 느림 속에 단단한 자신감이 담겨 있죠. 여유는 단순히 한가함이 아닙니다. 그건 세월을 통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품격의 속도입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우리도 급하지 않음의 품격을 키워보면 어떨까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단 3가지 작은 실천이면 충분합니다. 실천 1. 하루의 첫 10분 아무것도 하지 않기.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보거나 뉴스를 켜는 대신 커튼을 열고 햇살을 바라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숨을 깊게 쉬며 오늘 하루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길.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그 10분이 당신의 하루 전체를 다르게 만듭니다. 아침 7시 거실 커튼을 살짝 열면 따뜻한 햇살이 들어옵니다. 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 의자에 앉아 그저 조용히 있는 겁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 대신 오늘은 이렇게 시작해도 괜찮다. 이렇게 마음을 다독여 보세요. 그 짧은 여유가 하루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실천이 대답하기 전 숨 한 번 쉬기. 급하게 말하거나 즉시 반응하는 습관을 바꿔보세요. 누군가의 말에 답하기 전 딱 3초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겁니다. 그 짧은 3초 동안 감정은 가라앉고 생각은 정리됩니다. 누군가 다소 불편한 말을 했을 때 예전엔 바로 반응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잠시 숨을 들이쉬며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화내면 후회하겠지. 그냥 들어보자. 이 작은 멈춤이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당신의 인상을 훨씬 품격 있게 바꿉니다. 실천 3. 저녁 시간 조용한 마무리 의식 만들기. 잠들기 전 TV나 휴대폰 대신 등불을 하나 켜고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오늘 하루 수고했어. 이 말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건네는 거예요.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하루를 끝내는 저녁 10시, 컵에 따뜻한 물이나 차를 따르고 조용히 앉아 오늘 있었던 일 중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그 이웃에게 웃으며 인사했지. 그 작은 순간을 감사로 마무리하면 마음은 평온하게 잠들 준비를 합니다. 급하게 살면 마음이 피곤해지고 천천히 살면 얼굴이 고와집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속도를 늦추는 용기, 그게 바로 귀티의 시작입니다. 나이 들어도 아름다운 사람은 시간을 이긴 사람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걸어온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딱 한 번만이라도 멈춰보세요. 그 순간 여유가 얼굴에 스며듭니다. 2번째, 말의 향기가 나는 사람. 단정한 언어의 품격. 사람은 결국 말로 기억되는 존재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외모는 잊히지만 그 사람이 건넨 한마디는 오래 남죠. 괜찮아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이 짧은 3문장만으로도 누군가의 마음은 하루 종일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70세 박영자 어르신은 언제나 고운 말투로 동네 사람들에게 인사하곤 합니다. 오늘도 반가워요. 수고 많으셨죠?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별것 아닌 인사처럼 들리지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은 일부러 영자 어르신이 나오는 시간에 맞춰 산책을 나선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특별히 예쁜 사람은 아니지만 내 말만큼은 고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이 참 깊게 남았습니다. 진짜 품격은 얼굴이 아니라 언어의 결이 만들어낸 향기였습니다. 우리가 평생 해온 말들이 결국 우리의 얼굴, 분위기, 관계를 만듭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은 얼굴이 굳고 감사하는 사람은 표정이 부드럽죠. 나이 들수록 말은 점점 적어지지만 그 한마디의 무게는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귀티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고르게 다듬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에 품격과 향기를 담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소개할 3가지 실천은 누구나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언어의 귀티 루틴입니다. 실천 1. 하루에 한 번 따뜻한 인사 먼저 건네기. 인사는 마음의 첫인상입니다. 상대가 먼저 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인사해 보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참 날이 고와요.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모르는 이웃을 마주쳤을 때 그저 고개만 끄덕이는 대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먼저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에 놀란 듯 웃는 이웃의 얼굴을 보면 당신 마음도 저절로 따뜻해질 겁니다. 그게 바로 귀티의 시작입니다. 실천 2.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연습하기. 나이 들수록 불편함은 늘어나지만 그럴수록 말의 온도는 더 중요해집니다. 왜 이렇게 춥지? 대신 이 추위에도 건강하게 걸을 수 있으니 다행이네. 요즘 세상이 왜 이래? 대신 그래도 나는 오늘 하루 잘 버텼어. 이렇게 말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 당신의 마음도 바뀝니다. 김미자 어르신은 매일 식탁 앞에 앉아 하루 3가지 감사를 적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따뜻한 국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건강하게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전화로 안부를 나눌 친구가 있어서 감사하다. 그녀는 말합니다. 감사 일기를 쓰다 보니 내 말이 부드러워지고 얼굴이 밝아졌어요. 말은 곧 마음의 방향입니다.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순간 세상도 당신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실천 3. 말 한마디를 고를 때 목소리의 표정을 함께 생각하기. 품격 있는 말은 단어보다 톤, 즉 목소리의 표정에서 나옵니다. 같은 말이라도 그래 알았어. 와 그래요 알겠어요. 는 전혀 다릅니다. 말의 내용보다 표정과 목소리의 부드러움이 상대에게 더 깊이 남습니다. 손주가 실수했을 때 왜 그랬어? 하고 꾸짖기보다 괜찮아. 다음엔 조심하자.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에 손주는 안도의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꼭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할머니 말할 때 마음이 편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하죠. 그건 이미 당신의 말에 귀티가 깃들었다는 뜻입니다. 말은 세월보다 오래 남습니다. 당신이 한마디를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기억되게 할지를 결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결이 중요합니다. 그 결이 곱고 따뜻하면 당신의 존재도 그만큼 고운 빛을 냅니다. 귀티 있는 사람은 결국 말을 고운 옷처럼 입는 사람입니다. 말의 향기가 그 사람의 품격이 되니까요. 내일 아침 당신의 입에서 처음 나오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혀줄 수도 있습니다. 3번째, 자신을 가꾸는 사람. 단정함의 힘과 품격.
세월이 흐르면 사람의 얼굴도, 손도, 걸음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품격은 단정함에서 시작됩니다. 단정하다는 건 멋을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이죠. 69세 최정숙 어르신은 매일 아침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작은 귀걸이를 착용하십니다. 누가 보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묻자 그녀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죠. 내가 나를 소홀히 하면 세상도 나를 그렇게 대하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꾸미는 게 아니라 오늘의 나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 그게 바로 가꾸는 삶의 품격이었습니다. 세월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얼굴의 빛은 달라집니다. 바쁘게 살던 시절엔 내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죠. 그때는 가족, 일, 세상 때문에 늘 나를 뒤로 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나를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시간이에요. 거울 속의 나를 불만으로 보는 대신 고마움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한 번의 시선이 당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그럼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단정함의 품격 실천 3가지를 함께 해볼까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나를 귀하게 대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뿐이에요. 실천 1. 하루에 한 번, 나를 위한 단정한 시간 갖기. 아침에 급히 외출 준비를 하느라 머리를 대충 빗거나 옷을 아무렇게나 입은 채 나갈 때가 많죠. 하지만 단 10분이라도 나를 정돈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오늘의 나를 존중한다는 마음의 의식입니다. 외출하지 않는 날이라도 머리를 매만지고 입술에 연한 색을 살짝 더하세요. 옷은 편안하되 어제 입은 옷은 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거울을 보며 조용히 말하세요. 오늘도 고운 하루를 살자. 그 말이 마음의 자세를 바로 세웁니다. 실천이 단정한 옷차림보다 중요한 것은 자세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허리가 굽고 어깨가 처져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상은 초라해 보입니다. 단정함의 핵심은 자세입니다. 하루에 3번 자세 리셋 타임을 가져보세요. 앉을 때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뒤로 젖히며 턱을 살짝 당깁니다. 그 자세 하나만으로도 얼굴선이 달라집니다. 거울 앞에서 몇 초만이라도 자신의 자세를 고쳐보는 습관, 그게 바로 품격의 시작입니다. 품격은 옷이 아니라 자세에서 나온다. 이 문장을 오늘의 다짐으로 삼아보세요. 실천 3. 몸과 마음을 함께 가꾸는 하루 의식 만들기. 외적인 단정함은 결국 내면의 평온에서 나옵니다. 몸을 돌보는 시간이 곧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되죠. 매일 저녁 세수를 하며 하루를 씻어내듯이 마음속 피로도 함께 내려놓으세요. 오늘도 수고 많았다. 이 한마디를 거울 속의 나에게 건네는 겁니다. 또는 아침에 양치를 할 때 오늘은 누군가에게 미소 한 번 더 지을 거야.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몸을 돌보는 사소한 순간들이 결국 당신의 얼굴과 마음을 단정하게 가꿔줍니다. 단정한 사람은 세월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월을 꾸밈으로 감추지 않고 정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꾸미는 건 젊음의 특권이지만 가꾸는 건 지혜의 선택입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미소 짓는 그 순간 당신의 품격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4번째, 관계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 거리두기의 지혜.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관계 속에 살았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동료, 심지어는 지나가는 인연까지.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게 왜 이렇게 피곤할까? 젊을 때는 관계가 에너지였는데 이제는 관계가 부담이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건 냉정해서가 아니라
이제 진짜 나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72세 윤순자 어르신은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교회, 동호회, 이웃 모임, 언제나 중심에 서서 남을 챙기고 웃음을 나누던 분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몸이 아파 잠시 모임을 쉬자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그제서야 알게 되셨대요. 내가 마음을 쏟았던 관계가 사실은 내가 계속 챙길 때만 유지되던 관계였구나. 그 후 순자 어르신은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의 거리를 새로 세웠습니다. 이제는 꼭 붙잡지 않아도 돼요. 진짜 인연은 떨어져도 이어지니까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그건 단절의 선언이 아니라 평화의 선언이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관계를 단정히 정리하는 건 외로움을 위한 게 아니라 존엄을 위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을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 삶의 중심은 이제 나이니까요. 진짜 관계는 힘을 주는 사람이지 기운을 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편안한 관계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마음이 식죠. 그 사이를 유지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관계를 편안하게 유지하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관계 거리두기 실천 방법을 소개합니다. 실천 1. 연락의 간격을 정하라. 좋은 관계는 빈도가 아니라 온도입니다.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진심이 담긴 한 통의 안부가 훨씬 깊게 닿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전화하거나 단톡방에 의무적으로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마음을 담은 문자를 보내보세요. 오늘 하늘이 예뻐서 당신 생각이 났어요.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혹시 연락이 뜸해진 사람이라도 미안해하지 마세요. 좋은 관계는 매일의 확인이 아니라 진심의 신뢰로 이어집니다. 실천 2. 부담스러운 부탁엔 정중한 거절을 연습하라. 나이 들어도 여전히 거절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은 싫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웃이 자주 부탁을 하거나 지인이 반복적으로 도움을 청할 때 예전엔 에이 뭐 어때 하며 들어줬을 겁니다. 하지만 이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날은 제가 좀 힘들어요. 다음에 제가 도울 수 있을 때 말씀드릴게요. 이건 냉정한 말이 아니라 내 삶의 에너지를 지키는 지혜로운 말입니다. 착한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으로 사세요. 그게 오래가는 관계의 비결입니다. 실천 3. 마음의 거리를 유지하되 감사의 끈은 놓지 말라. 거리를 둔다고 해서 인연을 끊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 인사를 남기는 습관이 관계를 더 고운 결로 이어줍니다. 오랜 친구에게 문득 마음이 떠올랐다면 이렇게 짧은 편지를 써보세요. 요즘은 자주 보지 못하지만 그 시절 함께 웃던 날들이 참 그립네요. 그때 고마웠어요. 그 한 줄은 서로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이어줍니다. 좋은 관계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남기는 것에서 완성됩니다. 나이 들어 품격 있는 사람은 관계를 줄이는 게 아니라 관계의 깊이와 방향을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과는 여유롭게, 먼 사람과는 평화롭게, 모든 인연을 따뜻하게 놓아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어른이고 그게 바로 귀티의 본질입니다. 5번째, 마음이 젊은 사람. 배움과 호기심을 잃지 않는 태도. 젊음은 주름이 없는 얼굴이 아니라 배움에 설레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다는 열정이 있으면 그 마음이 얼굴로, 말투로, 걸음으로 드러납니다. 반대로 이젠 뭐 새삼스럽게 하는 순간 그 마음이 늙기 시작하죠. 73세 김은자 어르신은 은퇴 후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사람을 만나고 같은 드라마만 봤죠. 그러던 어느 날 지하철역 게시판에서 스마트폰 사진교실 모집 공고를 보았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어요. 내가 저런 걸 배워서 뭐 하겠어. 하지만 그날 밤 딸의 말이 떠올랐답니다. 엄마, 새로운 걸 배우면 하루가 달라져요. 결국 은자 어르신은 용기를 냈습니다. 수업 첫날 손이 떨리고 용어가 어려워서 좌절도 했지만 한 장 한 장 찍어본 사진이 놀랍게 따뜻했어요. 꽃, 바람, 커피잔, 그리고 자신의 웃는 얼굴. 이게 내 삶이었구나. 그녀는 말합니다. 배운다는 건 세상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배움은 나이를 거슬러 오르는 힘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머리보다 마음이 먼저 깨어납니다. 손끝이 움직이고 눈빛이 달라지고 말의 속도가 다시 살아나죠. 이것이 배움이 주는 젊음의 에너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배움과 호기심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소개할 3가지 실천은 나이를 거슬러 젊음을 유지하는 호기심 루틴입니다. 실천 1.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것을 배워보기. 배움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학 강의도 자격증도 아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그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편집해 보세요. 손주 영상, 가족 생일 영상. 작은 완성물이 큰 성취감을 줍니다. 그리고 평소 좋아했던 음악을 배워보세요. 기타 한 곡, 피아노 한 소절이면 충분합니다. 그 몇 분의 연습, 뇌와 마음을 젊게 유지시킵니다. 또는 도서관이나 복지관의 무료 강좌를 찾아보세요. 그림 그리기, 디지털 기초, 원예 클래스 등 참여하는 것 자체가 활력입니다. 배움은 결과보다 참여의 의미가 있습니다. 도전하는 순간 당신의 나이는 이미 젊어집니다. 실천 2. 하루에 한 번 새로운 정보에 귀 기울이기. 배움은 책상 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몰랐던 세상을 만나보세요. 뉴스에서 낯선 단어가 나오면 그게 뭘까? 하고 검색해 보세요. 디지털 전환, AI, 기후위기. 이 단어들이 낯설지 않을 때 세상과의 거리도 좁아집니다. 손주에게 물어보세요. 요즘 너희는 뭘 보고 뭘 재밌어 하니? 그 짧은 대화가 세대의 다리를 놓습니다. 카페나 버스에서 들리는 대화 중 새로운 표현이 있다면 메모해 보세요. 이제 이런 말을 쓰는구나. 그 작은 관찰이 마음의 주름을 펴줍니다. 실천 3. 익숙한 길 대신 새로운 길을 걸어보기. 매일 똑같은 길만 다니면 생각도 감정도 같은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길을 바꾸면 마음이 깨어나요. 평소 가던 시장 대신 처음 가보는 거리의 작은 카페에 들러보세요. 새로운 공간의 냄새와 음악이 뇌를 자극하고 기분을 바꿉니다. 주말엔 버스를 한두 정거장 일찍 내려 걸어보세요. 낯선 골목의 화단, 새로 생긴 가게 간판. 그 작은 발견이 하루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여행 계획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근교의 문화유적지나 바닷가 마을.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맛, 새로운 풍경을 만나보세요. 그 경험이 당신의 기억을 확장시킵니다. 배움은 젊음의 비밀이자 마음을 다시 빛나게 만드는 에너지입니다. 그건 성취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아직도 세상을 알고 싶다는 선언이에요. 나이 들수록 몸은 느려지지만 마음은 더 깊어집니다. 그 마음에 호기심이라는 불빛을 켜두세요. 그 빛이 꺼지지 않는 한 당신은 언제나 젊습니다. 6번째,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 작은 자존감의 습관들.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는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배우자로, 혹은 일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늘 누군가를 위해 살다 보면 어느새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문득 고요한 하루가 찾아왔을 때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이제 누굴 위해 살아야 하지? 내가 여전히 의미 있는 사람일까? 하지만 그 질문은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이제는 남을 돌보는 삶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다시 돌보는 삶으로 옮겨갈 시간입니다. 68세 김미영 어르신은 평생 가족의 중심이었습니다. 남편의 식사, 아이들의 학교, 시부모님의 건강. 그녀의 하루엔 언제나 나 외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은퇴하고 아이들이 모두 독립한 후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맞이했죠. 처음엔 낯설고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채우려 TV를 틀고 청소를 하고 또 정리만 했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속삭였다고 해요. 이제는 나를 위해도 괜찮아. 그날 이후 그녀는 하루의 일부를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아침엔 산책, 오후엔 색칠 공부, 저녁엔 좋아하는 재즈 음악 한 곡.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냈더니 다시 내가 나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역할을 내려놓고 존재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진짜 자존감은 타인의 평가나 비교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매일의 사소한 선택 속에서 나는 나를 존중하겠다 라는 결심으로 자라납니다. 이제부터는 그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3가지 작지만 확실한 습관을 함께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하루가 다시 나답게 빛나는 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실천 1. 나에게 말을 건네는 아침 루틴 만들기. 하루를 시작하는 첫 5분이 당신의 자존감을 결정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거나 무심코 집안일로 하루를 시작하기보다 먼저 나에게 말을 거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건 거창한 명상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존중의 인사를 전하는 간단한 루틴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침을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요.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한마디 하세요. 오늘은 나를 조금 더 사랑해보자.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 한마디가 하루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머리맡에 작은 메모를 붙여두세요. 나는 나를 믿는다. 눈을 뜨자마자 이 문장을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중심이 생깁니다. 아침 커피를 마시며 오늘 나에게 감사할 일을 하나 만들어 보자. 이 짧은 다짐이 하루의 방향을 따뜻하게 정해줍니다. 실천 2. 나를 위해 작은 기쁨을 계획하기. 자존감은 스스로에게 기쁨을 줄 아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칭찬이 아니라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매일의 기쁨을 계획하는 건 나를 존중하는 가장 실질적인 연습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기쁨 루틴을 몇 가지 소개할게요.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일주일의 하루는 나를 위한 약속의 날로 정하세요.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찻집에 가야지. 이번 주엔 새 노래를 배워볼까?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진짜 자기 존중입니다. 집안의 식탁 위에 작은 화병을 두세요. 꽃 한 송이, 그 하나가 공간과 마음을 환하게 만듭니다. 일기를 쓸 땐 평가 대신 기록만 하세요. 오늘은 햇빛이 참 좋았다. 이렇게 사실만 남기면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실천 3. 비교를 멈추고 내 기준으로 살기. 자존감을 갉아먹는 가장 큰 적은 비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손주가 많다는데 나는 아직 아무 계획이 없네.
하지만 비교는 남을 보는 게 아니라 결국 나를 깎는 일입니다. 이제는 그 습관을 멈추고 내가 나에게 만족하는 기준을 세워보세요. 그럼 일상 속에서 비교하지 않는 나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연습을 함께 실천해 보세요. SNS나 소식을 볼 때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시간표를 사는 중이야.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보세요. 그 한마디가 불필요한 열등감을 멈추게 합니다. 친구가 여행을 다녀왔다면 부럽다 대신 좋은 시간을 보냈구나 라고 말해 보세요. 비교 대신 축하를 선택하는 태도는 품격을 높입니다. 잠들기 전 자신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나답게 살았는가? 이 질문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을 다시 세워줍니다. 자존감은 남이 세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건네는 매일의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괜찮아. 나는 나로 충분해. 이 한 문장을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자신을 존중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남을 돌보던 손길을 이제는 나에게 돌려주세요. 당신의 마음은 그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7번째, 여유가 얼굴에 머무는 사람.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는 법. 요즘 세상은 너무 빠릅니다. 뉴스는 쏟아지고 사람들의 말은 성급하고 휴대폰 알림은 하루에도 수십 번 울려댑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나이 들어가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무 느려진 걸까? 하지만 아닙니다. 느려진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르게 보는 힘이 생긴 겁니다. 젊을 땐 눈앞에 일만 보이지만 나이가 들면 그 사이에 틈을 봅니다. 그리고 그 틈 속에서 여유가 자랍니다. 71세 박명순 어르신은 평생 부지런하다는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늘 시간에 쫓기고 하루를 알람처럼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그날 이후 박 어르신은 조금 느려지기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버스 한 정거장은 걸어서 가고 밥은 천천히 씹으며 맛을 느꼈습니다. 식탁 앞에 빨리라는 단어 대신 천천히라고 적은 메모를 붙여두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친구가 물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참 편해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은 없어요. 다만 급한 일이 없어졌을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유란 돈이나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몰아세우지 않는 상태입니다. 빠르게 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느리게 살 줄 아는 건 배워야 하는 지혜입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3가지 실천은 바쁜 세상 속에서도 마음의 속도를 늦추는 훈련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실천 1. 느림의 산책 루틴. 아침이나 해질 무렵 15분만 시간을 비워두세요. 이때 목적은 운동이 아니라 감각을 깨우는 산책입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휴대폰을 두고 작은 스카프 하나만 두르고 천천히 걸어봅니다. 오늘은 발소리를 들으며 걷겠다 하고 마음속에 다짐하세요. 걷는 동안은 새소리, 바람, 나무 냄새, 하늘빛, 그 하나하나를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합니다. 길을 지나가던 이웃과 눈이 마주치면 가볍게 미소 짓고 가로수 밑에서 잠시 멈춰 하늘을 바라보세요. 단 1분이라도 멈추는 그 순간 당신의 표정에 여유가 머물기 시작합니다. 집에 돌아와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리고 오늘은 조금 느리게 살아서 좋았다. 그 한 문장을 노트에 적어보세요. 이 단순한 루틴을 일주일만 이어도 당신의 말투가, 얼굴의 긴장이, 그리고 하루의 리듬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돌아가지만 그 안에서 천천히 사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언제나 품격 있게 빛납니다. 여유는 결국 시간의 속도가 아니라 마음의 속도에서 만들어지는 법이니까요. 실천이
하루 한 가지는 천천히 하기. 우리의 하루는 너무 많은 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라도 천천히 하면 하루 전체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작은 실천들은 느림을 습관으로 만드는 시작점이 될 거예요. 식사를 할 때 TV를 끄고 오롯이 맛을 느껴보세요. 씹는 횟수를 늘리고 음식의 향과 식감을 의식하세요. 소화뿐 아니라 마음의 소음도 가라앉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 짧은 침묵의 여유가 관계를 훨씬 부드럽게 만듭니다. 산책을 할 땐 속도보다 느낌을 중심으로 걸으세요. 바람의 방향, 새소리, 흙냄새. 그런 감각들이 삶을 다시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실천 3. 조급함을 내려놓는 저녁 루틴 만들기. 여유는 하루의 끝에서 완성됩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제대로 못했네. 내일은 더 잘해야지. 하지만 그 생각이 쌓이면 마음의 피로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하루의 마지막을 비움과 평온의 의식으로 마무리해 보세요. 잠들기 전 불을 모두 끄지 말고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두세요. 그 부드러운 빛이 오늘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베개 옆에 감사 노트를 두고 오늘 내가 미소 지은 순간을 한 줄만 적으세요. 그 짧은 기록이 괜찮은 하루였다는 확신을 남깁니다. 침대에 누워서 10번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 감사, 내쉴 때 놓아줌을 떠올리세요. 그러면 몸이 이완되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여유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시간을 어떻게 느끼느냐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달리겠지만 당신은 이제 그 속에서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되세요. 빨리보다 깊게, 효율보다 평온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의 얼굴엔 나이와 상관없이 고요한 빛이 머뭅니다. 나이 들수록 귀티나는 삶, 그 조용한 품격의 비밀. 당신의 하루는 오늘 어떠셨나요?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나요? 아니면 스스로의 미소로 하루를 마무리하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7가지의 태도, 그건 단지 잘 사는 법을 배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어떻게 아름답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젊을 땐 꾸미는 것이 아름다움이었지만 이제는 비우는 것이 품격이 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애쓰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나답게 살아가는 일이 가장 자연스럽고 고귀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귀티나는 인생의 본질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얼굴이 젊어서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여유롭고 말이 부드럽고 삶의 리듬이 온화한 사람에게서 나는 내면의 빛이죠. 70세 정인숙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젊지 않지만 마음만큼은 아직도 향기로 남고 싶어요. 그 말이 참 아름답죠. 향기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말, 표정, 그리고 걸음에서 느껴집니다. 우리가 귀티라고 부르는 것도 결국 그 향기와 닮아 있습니다. 그건 나이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태도, 매일의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나이 들어도 귀티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그들은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이기려 하지 않고 대신 오늘의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려 합니다. 그들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루가 조금 느려도 괜찮다고 말하고 작은 일에도 미소 짓습니다. 그들은 관계에 매이지 않습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고 소중한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그건 포기가 아니라 성숙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자신을 존중합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닌 스스로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줄 압니다.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사람,
그게 바로 진짜 귀티 있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보다 오늘의 나에게 부끄럽지 않게 해. 이게 인생 후반부를 살아가는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태도 아닐까요? 나이가 든다는 건 늙어가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일입니다. 그 깊이 속에서 피어나는 여유, 그 여유 속에서 묻어나는 미소, 그리고 그 미소 속에서 빛나는 귀티.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가장 품격 있게 빛내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이제 당신의 하루 속에서도 작은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말 한마디를 부드럽게, 걸음 하나를 느리게, 하루의 끝을 감사로 마무리하며 그 모든 순간이 쌓여 당신의 얼굴에 품격이라는 빛으로 남게 될 겁니다. 귀티는 꾸밈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마음이 가장 고운 빛으로 물들길 바랍니다.